전 세계 대부분의 차가운 바다에서 넙치 낚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알래스카와 북극해에서 가장 많은 어획량을 기록하고 있죠. 러시아 어부들이 북극에서 넙치를 잡는 방법을 알고 계신가요? 지금 바로 저희와 함께 탐험해 보실까요? 어업은 바렌츠해, 지중해, 북극해가 모두 차가운 러시아 북부 지역의 차가운 바닷물에서 하는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오랜 전통이자 삶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이 지역에서 상업적 목적으로 잡히는 어류 외에는 경제적, 영양적으로 가장 유익한 어류 중 하나로 여겨지는 넙치가 포함됩니다. 관건은 러시아 어부들의 주요 어획 대상이며 특히 지역과 콜라 반도에서 매년 50만 톤 이상의 광어를 어획합니다. 관건은 크기가 크고 살이 하얗게 익어 맛이 좋으며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급증하면서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넙치류 중 하나로 대서양 넙치가 있습니다. 대서양 넙치는 수심 1,000m의 차갑고 깊은 바닷물에 서식하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낚시하는 것은 기술적, 육체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많은 수의 넙치를 쉽게 잡을 수 없는 어선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작업을 쉽게 수행하려면 심해 어업용으로 특별히 개발된 어선이 필요합니다. 특히 유럽과 아시아 등 해외 시장에서 헤엄치는 물고기의 높은 가격 때문에 러시아 어민과 해산물 기업들은 이 해산물로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물고기를 잡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해양 환경에 대한 이해, 보트 조종 능력, 인내심, 그리고 전문 어구 사용 능력 등이 모두 필요합니다. 러시아인들이 광어를 채취하는 두 가지 주요 방법은 저층 트롤링과 장줄 트롤링입니다. 각 방법은 고유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 다양한 어획 상황과 장소에 적합합니다. 저층 트롤링은 잘 알려진 산업 어업 기술로 특히 현대식 기계 시스템을 갖춘 대형 선박에 적합합니다. 그물은 입구가 크게 열린 거대한 자루 형태로 되어 있으며 두 개의 커다란 철문으로 물 위나 물 가까이 끌어당깁니다. 그물에 걸린 물고기는 물속 바닥을 가로질러 끌려가기 때문에 그물에 걸리면 탈출할 수 없습니다. 여러 주요 어업 기업의 본사가 있는 두 모두에서 저층 트롤 어선들은 보통 7일에서 20일을 바다에서 보냅니다. 모든 탐사는 어류 밀도가 높은 지역을 선정하고 레이더와 경험에 의존하며 승무원을 위한 연료와 식량을 준비하고 장비를 보존하는 등 세심하게 계획됩니다. 낮과 밤에 그물을 끌어올리는 작업이 진행됩니다. 그물을 끌어올리는 작업에는 2시간에서 4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물 채취 과정이 완료되면 어류는 갑판으로 옮겨져 즉시 분류됩니다. 그 후 어류는 얼음이나 급속 냉동 방식으로 보관되는 냉장 창고로 옮겨집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매우 효율적이고 막대한 양을 포획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남획되는 어류 유행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최근 국가 어업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각 계절별 트롤 어업 시간, 해역, 그리고 어획 횟수를 제한하는 제한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트롤 어업에 비해 연승 어업은 환경 친화적이고 전통적인 어업 방식을 고수하는 어법입니다. 소규모 또는 중규모 어업을 하는 대부분의 어부들은 이 전략을 선호합니다. 트롤 어선은 복잡한 해저 지형 때문에 운항이 어렵고 특히 수심이 깊은 지역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집니다. 긴 낚싯줄의 길이는 수백 미터에서 수십 킬로미터에 달하며 수백 개의 갈고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각 갈고리에는 작은 물고기가 미끼로 사용됩니다. 넙치가 자주 발견되는 해저 근처에서 낚싯줄을 풀어줍니다. 6시간에서 12시간 후에 낚싯줄을 당겨 물고기를 채집합니다. 바스 지역의 상당수 어촌들은 여전히 넙치를 잡는 주요 방법으로 장대 낚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것이 물을 이용하는 도덕적으로 책임감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선들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낚싯줄을 추적하기 위해 GPS 위성 항법 시스템, 적색 센서, 수중 카메라를 점점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필요한 수작업량을 줄이기 위해 여러 선박에 자동 로프 해제 및 회수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러시아 북해에서 잡을 수 있는 가자미는 쉽게 잡을 수 있는 어종이 아닙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혹독한 날씨, 큰 파도, 얼음과 눈, 그리고 긴 밤을 견뎌내기 어려운 작업 환경이 조성됩니다. 어부들이 작업해야 하는 온도는 섭씨 영하 10도에서 영하 30도까지 다양합니다. 강풍과 빙판에 노출된 배를 운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따라서 선박에는 항상 승무원의 건강과 장비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안전 부서가 있습니다. 어획 후 생선을 보존하는 것도 해결해야 할 또 다른 문제입니다. 생선을 냉장 보관하거나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품질과 가치가 빠르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넙치는 양육 후
또는 오란제스에 있는 가공업체로 이송됩니다. 생선은 필레, 필레트로 가공되고 진공 포장되어 급속 냉동된 후 이곳에 보관됩니다. 이 중 일부는 국내에서 소비되는데 특히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고급 레스토랑에서는 구운 넙치 필레를 중시합니다. 반면 대부분은 유럽과 아시아로 수출됩니다. 빙하가 녹고 해류가 이동하면서 기후 변화로 인해 넙치를 포함한 수많은 어종의 분포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가자미가 북극해로 더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어업이 더욱 어려워지고 비용이 많이 들게 되자 일부 러시아 어부들은 가자미가 더 북쪽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러시아, 특히 MMS 지역에서는 어업 활동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인공 가자미 양식 연구가 장려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특정 어종의 양식에는 상당한 기술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가까운 미래의 자연 어업을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얼음으로 뒤덮인 갑판과 굉음을 내는 엔진 너머에는 러시아 북극해에서 잡히는 거대한 넙치 뒤에 숨겨진 더 깊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게가 200kg이 넘고 길이가 거의 3m에 달하는 이 거대한 넙치는 상업적 보물일 뿐만 아니라 일부 러시아 어촌 사회에서 지위와 도전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북부 일부 마을에서는 거대 넙치를 잡는 것이 통과 의례로 여겨집니다. 페초라 해와 카라해 노련한 어부들 사이에는 넙치가 사람을 선택한다라는 오래된 미신이 있습니다. 즉 가장 숙련되고 인내심이 많으며 예의 바른 뱃사람들만이 바다의 선택을 받아 이 거대한 넙치를 낚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어부들은 100kg이 넘는 넙치를 낚을 때마다 배에 홈을 파는데 이는 지역적으로 바다에 은총을 표시한다 라고 알려진 관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것은 해양 과학자들이 AI 기반소나 드론을 이용하여 북극 광거의 행동과 이동 패턴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르만스크 해양연구소의 생물학자들은 수십 마리의 관거에 마이크로칩을 부착하여 실시간으로 이동 경로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극지방 빙하가 녹아내리면서 발생하는 염분 수준과 해저 수온층의 변화가 관거 서식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더 잘 이해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기술은 머신러닝 알고리즘과 결합하여 다음 시즌에 고밀도 광어가 출현할 지역을 예측하는 데 도움을 주어 친환경 어부들에게 큰 이점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북극 광어 이야기에는 또 다른 비밀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얼음 아래 어업 플랫폼입니다. 세베르나야 젬야 군도처럼 영구적인 얼음으로 덮여 전통적인 트롤 어업이 거의 불가능한 극북 지역에서 러시아 엔지니어들은 소규모 팀이 빙상 위로 미끼를 낚싯줄을 직접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이동식 굴착 장치를 개발했습니다. 글래시얼 포드로 알려진 이 미래형 어장에는 태양광 패널, 위성 통신, 그리고 바닥 난방 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대형 선박보다 어획량은 적지만 산업용 선박의 영향을 받지 않는 지역에서 조업하여 고급 시장에 최고급 광어를 공급합니다. 네업치는 러시아 미식에서도 새로운 삶을 찾고 있습니다. 최근 상트페테르부르크와 블라디보스토크의 셰프들은 네네츠족이 사용하던 고대 기술을 되살려 발효시킨 자작나무 껍질 발효실에서 넙치를 숙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넙치는 부드럽고 스모키하며 북극 이끼와 야생소금의 향이 은은하게 퍼져 비평가들은 이를 일본 보고에 대한 러시아판이라고 극찬했습니다. 환경적 관점에서 실시간 영상 및 음향 센서가 내장된 차세대 트롤 어구인 스마트 네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어구는 부수어획을 감지하고 방지하여 해양 생태계의 우발적 피해를 크게 줄여줍니다. 백해에서 진행된 시범 사업은 이러한 스마트 네트가 해저 접촉을 최대 60%까지 줄일 수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러시아가 산업적 어업과 지속 가능성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북극 외교에서 가장 예상치 못한 넙치의 역할이 등장했습니다. 해빙 감소로 새로운 해상 교통로가 열리면서 넙치 자원이 풍부한 해역은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분쟁 지역이 되었고 특히 노르웨이와 러시아 해상 국경 근처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일부 러시아 전문가들은 미래의 어류 전쟁은 석유나 가스가 아니라 이러한 귀중한 수중 자원에 대한 권리를 놓고 벌어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전통, 기술, 그리고 긴장이 뒤섞인 이 변화하는 바다 풍경 속에서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바로 거대 넙치가 더 이상 단순한 물고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북극 경제의 핵심 어종이자 기후 변화의 지표, 요리의 뮤즈, 그리고 세계 권력 역학의 조용한 주역입니다. 그러니 다음에 구운 넙치를 맛보실 때 그것이 바다에서 온 것이 아니라 얼음과 전략이 만나는 세상 끝자락, 그리고 깊은 바다 속에 여전히 거인들이 숨어 있는 곳에서 온 것임을 기억하세요.
고등어는 마치 은빛 화살처럼 파도 아래 물속을 질주합니다. 햇살이 반짝이고 그 속에는 고등어를 잡아먹으려는 동물들이 숨어 있습니다. 인간은 한 해 동안 전 세계 바다에서 300만 톤이 넘는 고등어를 잡아오는데 이는 12만 대가 넘는 대형 트럭을 가득 채울 만큼의 양입니다. 거친 바다에서 즐기는 사냥부터 저녁 식탁까지. 지금 바로 고등어의 경이로운 세계로 깊이 들어가 볼까요? 고등어가 바다에서 빠른 속도와 민첩함으로 유명하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아가미를 통해 흐르는 물에 산소를 흡수하기 때문에 호흡을 위해 끊임없이 움직여야 합니다. 거대한 무리를 지어 반짝이는 모습은 흔히 볼 수 있는데 이는 잠재적인 포식자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매혹적인 수중춤을 춥니다. 위험에 처하면 하늘 위부터 깊은 바닷속까지 어디에서나 발견될 수 있습니다. 이 민첩한 헤엄치는 물고기들은 참치, 상어, 돌고래, 심지어 갈매기와 같은 포식자들의 주요 표적이 됩니다. 천적이 고등어를 노릴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수천 년 동안 대서양, 지중해, 그리고 일본과 미국 인근 태평양 연안에서 고등어를 잡아왔습니다. 고등어는 태평양에서 발견되는 어류입니다. 끊임없이 증가하는 해산물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매년 300만 톤 이상의 고등어가 어획됩니다. 주로 사용되는 어업은 연승어업과 건창망 어업입니다. 건창망 어업은 거대한 그물로 고등어들을 둘러싼 후 그물 바닥을 끈처럼 팽팽하게 당겨 수천 마리의 물고기를 한꺼번에 잡는 어법입니다. 고등어는 한 번에 최대 200톤까지 어획할 수 있습니다. 연승어업은 최대 50km 길이의 긴 줄 하나에 수백 또는 수천 개의 미끼를 꽂아 사용하는 어법입니다. 이 기법은 한 번에 한 마리씩 잡히기 때문에 어류의 품질을 유지하고 부수어 횡량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어선들이 마침내 해안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은 은으로 만든 보물을 가득 실었습니다. 이는 그들이 며칠 동안 광활하고 예측할 수 없는 바다를 표류한 끝에 얻은 것입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어떤 배들은 한 번에 항해해서 500톤이 넘는 물고기를 하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 차량 20대 이상을 가득 채울 수 있는 양입니다. 이러한 현대식 선박은 대형 파이프를 사용하여 생선을 가공 공장으로 직접 펌핑할 수 있어 수작업 하역 작업이 필요 없습니다. 이 기술을 활용하면 하역 과정을 기존 수작업 방식보다 최대 10배 빠르게 완료할 수 있습니다. 고등어는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얼음물로 세척하여 이물질을 제거하고 신선도를 유지합니다. 그 후 지능형 기계가 물고기를 크기에 따라 엄청난 속도로 분류합니다. 기계가 수천 마리의 물고기를 분류하는 속도는 여러분도 직접 보셨을 것입니다. 어떤 시스템은 1시간에 1만 마리 이상의 물고기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가장 보기 좋은 생선 중 일부는 영하 35도에서 영하 40도에 이르는 극저온에서 냉동되기 전에 통째로 포장됩니다. 이렇게 하면 생선이 가공되기 전까지 장기간 보존될 수 있습니다. 이 급속 냉동 방식은 생선의 풍미, 질감, 신선도 등 특징을 그대로 보존하여 가공이나 유통 단계에 들어갈 때까지 최상의 상태를 유지합니다. 손질할 때는 생선을 약 영하 1도에서 영하 2도의 온도로 해동합니다. 이렇게 하면 생선의 질감이 유지되고 필렛 작업과 가공이 더욱 간편해집니다. 작업자는 생선에 손이 닿기 전에 손 씻기, 장화 소독, 보호 장비 착용 등 엄격한 위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생선 필레는 생선을 정밀하게 점이고 내장을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숙련된 전문가가 이 단계를 담당합니다. 오랜 세월에 걸쳐 각 동작을 연마함으로써 모든 동작이 빠르고 정확해집니다. 직접 생선 필레를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보기만큼 간단하지 않습니다. 필렛으로 손질된 고등어는 두 번째 헹굼 과정을 거쳐 최상의 품질을 유지합니다. 손질된 필렛은 다시 한번 급속 냉동됩니다. 그 후 꼼꼼하게 무게를 측정하고 상자에 포장하여 전 세계 각지의 주방과 레스토랑으로 배송될 준비를 합니다. 많은 제조업체들이 50톤 이상의 필렛을 냉동 및 포장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통조림 고등어는 전 세계 수백만 명이 즐기는 보존 방법입니다. 매년 150만 톤 이상의 고등어가 통조림으로 만들어집니다. 고등어는 각 부위의 크기가 같도록 꼼꼼하게 작은 덩어리로 썰어집니다. 통조림에 담기 전에 혹시 남아있을지도 모르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다시 한번 부드럽게 세척합니다. 그 후 새콤한 토마토 소스나 고소한 오일처럼 생선 본연의 풍미를 더하는 풍미 있는 소스를 얹습니다. 이러한 소스들은 모두 풍부하고 풍미가 좋습니다. 이후 고등어의 신선도 유지를 위해 캔을 단단히 밀봉합니다. 밀봉된 캔은 쪄서 헹군 후 전 세계로 배송될 수 있도록 상자에 포장됩니다. 이제 다음에 고등어가 들어간 요리를 볼 때면 그 요리를 만들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했는지 새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고등어 어업은 단순히 그물과
배에 관한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성 문제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해산물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남획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일부 고등어 자원은 과도하고 규제되지 않은 어업으로 이미 고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많은 국가에서 엄격한 어획량 할당, 계절별 어획 금지, MSC 해양관리협의회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한 지속가능성 인증, 고등어 보급 등 지속가능한 어업 관행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해양 생물 다양성을 보호하고 미래 세대가 이 중요한 식량원을 계속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지속가능성 외에도 고등어 어권을 둘러싼 국제 분쟁이 점점 더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고등어는 외해에서 국경을 넘어 이동하면서 여러 국가의 해역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지정학적 긴장으로 이어지며 특히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EU 등 북대서양 지역에서는 어획량 할당량을 놓고 국가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공정한 합의를 위한 협상은 필수적입니다. 분쟁은 외교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각국이 일방적으로 정해진 목보다 더 많은 어획량을 확보하려 할 경우 과잉 어획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기후변화는 고등어 어업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해수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고등어의 이동 패턴이 변화하여 고등어는 새롭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영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전통적인 어업 구역을 교란시키고 변화된 구역에서 누가 어업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혼란이나 갈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온 상승은 고등어의 번식과 먹이 공급에 영향을 미쳐 개체수와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현대 어선들은 인공지능과 스마트 어업 기술을 점점 더 통합하고 있습니다. 첨단 소나 시스템, 위성 데이터, GPS 추적 기능을 통해 선박은 놀라운 정밀도로 고등어떼를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습니다. AI 알고리즘은 어류 이동 패턴을 분석하고 최적의 어장을 예측하여 연료비를 절감하고 어획량을 증가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또한 부소획을 최소화하여 전체 어업 운영의 지속 가능성과 비용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고등어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품질 관리의 역할 또한 중요합니다. 현재 가공 공장에서는 중금속, 기생충, 미세 플라스틱 등의 오염 물질을 검출하기 위해 최첨단 장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각 생선은 유관 검사, 자동 스캐닝, 실험실 분석 등 여러 단계의 검사를 거칩니다. 이러한 조치는 국제식품 안전 기준을 준수하고 공중 보건을 보호하는 동시에 세계 시장에서 고등어 제품의 명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더욱이 신선도 유지와 환경 영향 최소화를 위해 포장재는 크게 발전해 왔습니다. 진공 밀봉, 급속 냉동, 가스 치환 포장은 고등어의 풍미나 질감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유통기한을 연장합니다. 최근 일부 기업들은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생분해성 또는 재활용 가능한 포장재를 채택하여 해산물 유통과 관련된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친환경 식품 물류의 전반적인 추세와 일맥상통합니다. 영양학적으로 고등어는 가장 건강한 생선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심장 건강과 뇌 기능에 도움이 되는 오메가3 지방산은 물론 고품질 단백질, 비타민 D, 셀레늄이 풍부합니다. 대형 포식 어류와 달리 고등어는 수은 함량이 낮아 자주 섭취해도 안전합니다. 영양과 웰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고등어는 전 세계 건강을 중시하는 소비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러한 허한 폭넓은 매력은 전 세계 요리에서 다양하게 활용되는 모습에서도 드러납니다. 일본에서는 고등어를 굽거나 초밥으로 즐겨 먹는 반면 스칸디나비아 국가에서는 훈제나 절임으로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중해식 식단에서는 고등어를 올리브 오일이나 토마토 스튜에 넣어 먹는 것이 일반적이며 서아프리카 요리에서는 매콤한 스튜 요리가 많이 사용됩니다. 단단한 살과 풍부한 맛 덕분에 다양한 요리 기법에 적합하여 각 지역의 입맛과 전통에 맞춰 응용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이면에는 인간적인 요소, 즉 은빛 물고기를 잡기 위해 바다를 누비는 근면한 어부들이 있습니다. 어선에서의 삶은 긴 노동, 예측 불가능한 날씨, 그리고 육체적 피로로 점철된 고된 삶입니다. 하지만 많은 해안 지역 사회에서 이는 세대를 거쳐 전해지는 삶의 방식입니다. 이들은 바다와 자신이 잡는 물고기에 대한 깊은 지식을 보유하고 있어 전통 어업과 현대 어업 모두에 매우 귀중한 존재입니다. 궁극적으로 고등어업은 해저에서 전 세계 식탁까지 이어지는 광대한 경제 사슬을 지탱합니다. 어부, 항만 노동자부터 공장 직원, 물류업체에 이르기까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고등어를 잡고 가공하고 운송하고 판매하는 데 참여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수요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이 산업은 향후 수십 년 동안 생존하기 위해 경제적 목표와 지속 가능성, 그리고 혁신 사이의 균형을 맞춰야 할 것입니다.